2024년 9월 1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9월의 첫 번째 주,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한 주 동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과 증권사들이 과연 9월달 증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 큰 그림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예정인데요.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쭉 들으시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저 이야기 미쓰리가 주례장창 매일매일 노래 부르는 내용인데, 역시 주식은, 특히 시황은 좀 빨리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국내 증시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8월 30일 금요일 코스피는 12포인트 상승해서 267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8월 5일 뉴욕 증시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은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을 했지만 뉴욕 증시는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두고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와 좀 분리되는 모습. 그러나 미쓰리가 봤을 때는 뉴욕 증시나 대한민국 증시나 모두 가격 조정 다음에 오는 기간 조정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는 2600에서 2720포인트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NH투자증권에서 제시하는 코스피 예상 밴드 2800, 2900, 2950 이랬는데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어요.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9월 2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일단 2700포인트를 뚫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9월 2일 뉴욕 증시는요, 노동절로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전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을 때 그 영향을 받아서 막 상승으로 움직이다가도 혹시 오늘 밤에 열리는 뉴욕 증시가 혹여 빠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으로 약간 이렇게 눈치를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9월 2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9월 2일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2700포인트 위에서 즐기려고 하는 모습이 아마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상승 요인으로는요,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이 해소됐다.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막 승질을 내죠.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이 해소됐다라는 상승 요인이 매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전고점인 2896포인트를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밸류에이션. 2896포인트 찍었을 때 지금보다 더 밸류에이션이 높았을 때 증권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3000 간다, 3100 간다, 3150 간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상승 요인에 대한 또 다른 이슈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고요. 한국 수출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다 모두 정말 벼룩의 코딱지 같은 소리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9월달 주식시장을 상당히 피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요인으로는요, AI 모멘텀이 둔화된 거, 그리고 미국 선거 불확실성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선거 불확실성이 있는데 뉴욕 증시는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왜 하락 요인으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이댔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또 하나는 AI 모멘텀 둔화에 대해서는 미쓰리가 어제 방송에서까지 주례장창 얘기했던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올해 연초에 애플의 매도 보고서로 충격받은 투자자들이 애플은 제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AI 성장 기대감 엔비디아를 끌고 와서 올해 7월 달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 AI 기대감으로 쭉 랠리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 하반기는 그러기가 어렵다.
난 이야기를 지난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뭐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 뭐 실적에 대한 부진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의견,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좀 쭉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어떻게 증시는 움직일 것인가? 박스권 흐름을 벗어나지 못한 채 2700선을 돌파할 것이다. 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267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강했고 9월 2일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는 관계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내일 당장 뭐 1% 넘는 상승을 만들어 놓고 시작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2700은 돌파하려고 할 겁니다. 자, 또 하나, 한국은행이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배경 보고서라는 거를 발간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당분간 대한민국 주식시장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럴 줄 몰랐나요? 아니, 미쓰리가 그렇게 주례장창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올라가니까 코스피가 3,100 간다, 3,150 간다라고 열심히 떠들어댔죠. 자, 다시 여러분, 저는 2022년 거의 9월, 10월부터 2023년이나 그리고 2024년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시황에 대한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어떤 리스크,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든 윤석열 리스크든 코스피 2000포인트는 쉽게 깨지지 못하는 지수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지 애널리스트들이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00포인트는 쉽지 않다란 이야기를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증권사들은 계속 헛다리를 짚고 있었던 거죠. 자,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배경 보고서 당분간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다. 박스피가 진행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가 조금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거래소가 만들고 있는 가칭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이거고요. 이게 이제 9월 한 달 동안 연계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웃기죠. 예. 진짜 웃기고 있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펀드에 대한 이야기 종종 해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바이 코리아도 팔아봤던 사람이고 적립식 펀드도 팔아봤던 사람이고 ELF, EL에서 다 팔아봤던 사람입니다. 그 상품을 팔 때 고객들을 어떻게 후리는지까지도 저는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기업 밸류업 정말 까는 소리고요. 자, 대신증권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달 증시를요. 추석 연휴 전에 코스피는 2700포인트를 돌파할 건데 그렇게 돌파할 때마다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라. 즉 매도해라. 그래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첫째 주에는 반등을 시도하나 월 후반으로 갈수록 변동성 경계 심리를 높여야 되고 그렇게 올라올 때마다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해라.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렸죠. 조금 더 내려가면은 증권사들이 아직까지 갖고 있었어요? 현금 비중 늘리셔야죠. 이렇게 개정색하면서 내가 언제 더 갈 거라고 얘기했어 하는 식의 멘트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대신증권은 슬쩍 발을 빼고 있습니다. 대신증권도 주식시장 강하다고 봤던 애들이고요. 자, 증권가에서는요. 9월달 박스피 관측, 해소되지 않는 경기 침체,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우려를 고려하고 있고요. 증권사들 대부분의 코스피 예상치의 평균을 냈더니 2,400에서 2,900을 보고 있습니다. 이 미친놈들. 아니 9월달에 여러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추석 연휴가 3일입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9월달 뭐 영업일수가 며칠인지는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토요일 일요일 빼고 뭐 많아봤자 뭐 23일 그리고 2월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을 때는 18일 정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날이 2월 달에 있는 경우는 오히려 더 영업일수가 짧거든요. 이번 9월 달은요. 16일, 17일, 18일
3일 동안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0일 정도 잡고 20일 동안 코스피가 2,400에서 2,900, 물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제시했던 코스피의 밴드의 어떤 그 평균치지만 이렇게 작성해 놓고 봤더니 야, 한 달 동안 5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요? 미친놈들 아닙니까?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따위 보고서 쓸 거라면 그냥 저는 연봉을 저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자, 국내 증권사 4군데가 내놓았던 9월달 코스피 평균치는 2,570에서 2,830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전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올라올 때마다 이익 실현하고 현금 비중 높이고 하반기에는 변동성 경계 심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2,800, 2,900을 보고 있다라는 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아까 그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국내 증권사들은 상승 요인으로 봤다고 했는데 저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뉴욕 증시를 굉장히 괴롭힐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2일 월요일 노동절 뉴욕 증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화요일 날은요. 이제 S&P 글로벌 ISM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8월 달 거고요. 그리고 7월 건설 지출, 9월 달 경기 낙관 지수가 발표가 되고 9월 4일 수요일은 7월 무역 수지, 7월 공장지 수주가 발표되는 반면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자, 연준의 베이지북은요. 겉표지가 베이지 색깔이고요. 미국의 12지역의 경기 동향을 써낸 보고서고요. 연준의 금리 결정 2주 전에 발표됩니다. 자, 9월 5일 목요일은요. 8월달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8월달 S&P 글로벌 ISM에서 발표하는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9월 3일에는 제조 PMI 지표, 9월 5일에는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아마 이 서비스업 제조 PMI 지표가 뉴욕 증시를 좀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가장 강력하게 중요한 경제 지표는 바로 9월 6일 발표 예정인 8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수 실업률입니다. 자, 여러분 7월 달에는요. 11만 4천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7월 말로 돌아가 보면 7월 말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하고 9월 달에 금리 인하할게 하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발표한 7월 고용 지표가 11만 4천 건밖에 증가되지 않아서 8월 5일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돼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그렇게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9월 6일 날 발표되는 8월 달 미국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16만 명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보다도 훨씬 높게 보고 있죠. 실업률은 7월 달에는 4.3이었는데 이번 8월 달 실업률은 0.1% 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예상 가능 시나리오가 이래요. 만약에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16만 명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부진하다면 마치 뭐 7월처럼 뭐 11만 4천 명 혹은 뭐 한 12만 명, 즉 16만 명보다 부진하면 다시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16만 명 정도 예상대로 나오면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하면 되겠는데 뭐 굳이 뭐 50bp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쭉 들으시면 나 저거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저 미쓰리가 얘기했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8월 초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달 미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시장을 들여다볼 것이다. 뭐가 터질지 모른다. 그리고 그 뭐가 터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9월달 50bp 금리 인하를 얻어내기 위해서 경기 침체라는 걸 뭔가 좀 느껴야 되는데 어떤 재료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지는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8월에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올해 대선이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와서 9월 달에 50bp B컷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져서 자산시장의 거품도 좀 빠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더 키우고 지금 높은 금리로 힘들어하는 미국 국민들 숨통도 좀 틔워주고 하면 되는데 지금 대선을 앞둔 미국은 경기 침체를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장 8월 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짜는 경제지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끄집어내서 이거 17,000명 감소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가짜는 경제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기준이 얼마다 30만 건이라니까요. 그렇게 가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끄집어 와서 경기 침체 우려를 없애니까 이번엔 뭐가 문제입니까?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가 후퇴돼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왜 9월 달 박스권을 예상하고 있고 왜 대신증권에서 추석 전에 2,700 오면 현금 비중을 높이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고용지표가 16만 명 정도로 정상적으로 예상대로 나오면 25bp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완전히 확고하게 되는데 주식시장은 이미 선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 그러면 즉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25bp만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이 빠질 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노래 불렀잖아요, 여러분. 이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한다고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않을 거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9월 달에 저는 여러분 코스피 지금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찌 보면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과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9월 달 증시 방향성이 약간 비스무리하게 느껴질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미리 알았어야죠. 아니 3,000포인트 갈 거라고 난리 브루스를 쳤던 애들이 지금 와서 박스권 타령하고 앉아있고 지금 와서 2,700포인트 보고 있고 2,700 되면 현금화라고요? 이거 완전히 그 투자자들을 등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황은 길게 넓게 봐야 된다. 미쓰리가 돈다방 미쓰리를 하면서 가장 자부하는 거는요. 맞히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뭐 잘 맞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시황을 김치전 뒤집듯이 막 뒤집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올해 상반기 미쓰리는 올해 하반기를 열어놨어요. 지금 증시가 올라가지만 이거는 약간 그 아무것도 없는 풍선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기대감으로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질장이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쓰리가 하방을 열어놨다고 해서 빠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쩌죠? 라는 이야기를 전 7월 달에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2,900포인트가 눈앞에 와도 제가 그날 방송을 하면서도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도 여러분 이건 저질장이고요. 저는 그래도 시황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직 남은 하반기가 있고 주식은 한 방에 100포인트 이상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하방을 열어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황은 만원경을 보고 멀리 봐야 되고 그 멀리 보는 시황 속에서 내가 시황을 막 바꾸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문가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매일매일 돈다방 미쓰리를 녹음하기 위해서 뉴욕 증시 마감을 보고 국내 증시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증시 전망이라든가 코스피 예상 밴드를 얼마나 많이 제가 하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저만도 못해요. 못 맞추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2,896포인트 갔을 때 증권사들이 3,100, 3,150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꼭 얘네들은 이 지랄 한다고. 3,150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꼭 얘네들은 이 지랄 한다고. 3,150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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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0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얼마
그래서 제가 돈다방 미스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 전문가는 없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벤트 매매를 하잖아요. 그 매매는 물론 목표가에 파는 연습, 그리고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연습, 이 모든 과정이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제가 목표 가격을 실현시켜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만 저는 그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꼭 목표 실현되면 매도하고 수익금은 빼고 초기 투자 금액만 재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종목을 샀는데 빠졌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이거 미쓰리가 아는 종목이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제가 수익률을 더 올려드립니다. 아이, 뭐 많이 빠졌어요? 아유, 주식은 그냥 한 방이라는 게 있어요. 대신 내가 아는 종목이냐, 내가 모르는 종목이냐, 미쓰리가 아는 종목만 들어간다. 라는 것이 저의 매매 철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황은 크게 본 상태에서 매매는 굉장히 아는 종목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사기꾼이 아닌 이상 여러분, 지금까지 미쓰리가 쭉 똑같은 얘기를 거의 매일 되풀이하고 하는데 오늘 방송을 들었더니 미쓰리가 그동안 계속 했던 얘기인데 틀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그러면 이렇게 딱 패턴이 정해 있으면 지금 100세 시대 정말 치매만 걸리지 않으면 주식으로 뭐 편하진 않겠습니다만 재미지게 돈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9월 하반기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수가 3,000포인트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3,000포인트 가고 그러면 사람들만 모이면 엔비디아, 2차전지, 뭐 그냥 막 정말 제 앞에서 막 주름을 막 잡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주가 빠지면 조용합니다. 주식은 조금 주고 많이 뺏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계좌에 빨간색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팔아서 결제를 해서 내가 출금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우 3,000포인트도 안 되는데 무슨 주식을 해. 아유 2,500까지 빠지는데 무슨 주식을 해. 저 같은 경우는요 2,500 오히려 더 냉정하게 전 2,4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가 가장 제가 돈 벌기 좋은 코스피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코스피의 환상을 좀 깨드리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코스피가 세 자리였을 때도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났던 사람이고요. 물론 까먹기도 했죠. 왜? 그때는 제가 시황을 보지도 않고 그냥 증권사 브로커로 있었기 때문에 지수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매매 원칙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경제를 보기 위해서 시황을 멀리 봐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방송을 마감하겠습니다. 자, 저는 9월 2일 이제 화려한 매매를 시작하기 위해서 몸을 좀 풀고 9월 2일 좀 주식시장에 집중하고 9월 3일은 9월 2일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는 관계로 9월 3일도 돈다방 미쓰리는 쉬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방송을 쉰다고 띵야띵야 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매매에 집중하는 거니까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초집중 딱 하시고 딱 준비하시고 9월 달부터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돈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편하고요. 돈이 있으면 힘듭니다. 팍팍해진 경제 속에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주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힘내시고요. 저는 그러면 9월 4일 수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